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부모님의 통장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일하시며 모아오신 그 통장 잔고가 이제는 매달 조금씩 줄어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중소기업을 다니고 계신 경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의 평범한 술자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때는 바람이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한 10월 초저녁이었습니다. 을지로 골목 안쪽 20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삼겹살집에서 저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대학 동기인 진수, 민석이와 저는 3개월 만에 겨우 시간을 맞춰 한자리에 모였죠. 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냐? 서로의 잔을 채우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진 않았어요. 한때는 소주 한 병에 삼겹살 서너 접시는 거뜬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고기 한 점 먹기 전에 건배사부터 달라졌습니다. 늙어서 술도 못 마시게 됐다. 건강을 위하여. 웃으며 건배를 했지만 그 웃음소리가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첫 잔을 비우고 고기를 굽는데 문득 제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너희들, 혹시 요즘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도 그래? 나도 요즘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게 너무 버거워져서. 민석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님도 얼마 전부터 병원비가 많이 늘었어. 당뇨약에 혈압약에 병원비만 한 달에 50만 원은 훌쩍 넘더라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실은 며칠 전에 어머님 통장을 보게 됐어. 평생을 알뜰하게 사신다고 하셨는데 매달 나가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연금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매달 150만 원씩 보태드리고 있어. 1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수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렇지. 처음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 병원비에 약값에 생활비까지. 어느 순간 보니 150만 원이 된 거야. 민석이가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문득 이런 생각 안 들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닐까?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 말에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이 다 해주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 우리 자식들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우리 애들한테 그런 걸 바라고 싶지 않아. 자기들 살기도 바쁜데.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도 힘들고 집 사기도 힘들고 우리보다 더 팍팍하잖아. 민석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난 요즘 이대로 은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라고? 지금 나이에? 진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응.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 그저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야. 경비원도 알아보고 택배 일도 알아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앞이 깜깜해. 나이 50 중반에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하는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을. 민석이의 말에 우리 모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부모님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자녀 결혼 비용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이어집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과 걱정,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삼겹살 한 점을 구워 먹으며 진수 씨가 꺼낸 무거운 이야기. 아마 지금 자녀를 키우고 계신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고기를 뒤집던 진수가 문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 요즘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민석이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너네 아들 결혼 얘기라도 나와? 어, 사실 며칠 전에 아들놈이 결혼 미루겠다고 하더라고. 진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왜? 뭔 일 있었어?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들이 신혼집 전세금 없어서 결혼 못하겠대. 요즘 서울 근교 전세가 최소 3억은 된다면서. 장인어른도 산업체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셔서 큰 도움은 못 주신다고 하고. 순간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야. 민석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들이 다 해주셨잖아. 결혼할 때 신혼집도 구해주시고. 맞아. 그때는 그게 당연했지. 우리 아버님이 퇴직금 다 털어서 신혼집 전세금 해주셨잖아. 제 말에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그걸 해줄 수 있을까? 진수의 말에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아들이랑 이야기를 했어. 민석이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들은 결혼 자금 모으려면 최소 5년은 더 일해야 한다더라고. 맞벌이에도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할 돈이 얼마 안 남는데. 그래서 말인데. 진수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꺼냈습니다. 나 퇴직금이랑 있는 적금 다 털어서 아들 신혼집 전세금 도와주려고. 근데 그러다가 우리 노후는 어떡하나 걱정되더라고. 야, 그거 큰일이다. 너 얼마 전에 무릎 수술한다고 하지 않았어?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병원비도 걱정이야. 퇴직하면 실비 보험료도 오르고. 근데 또 자식 결혼 안 시켜주면 평생 결혼도 못할까봐 그게 또 걱정이고. 결국 우리도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거네? 민석이의 말에 모두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소주병을 들어 우리 잔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우리 아들 며느리 얼굴 보기 전에는 절대 은퇴 못하는 거 아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자녀의 결혼 비용,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현실적인 노후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다음은 더욱 현실적인 고민, 바로 손주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맞벌이가 늘면서 우리 세대가 마주하게 된 새로운 숙제,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자녀의 결혼 비용과 노후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민석이의 전화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민석이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손주 사진이야. 이제 막 걸음마 시작했거든. 진수가 궁금한 듯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어디 보자. 어유, 정말 귀엽다. 근데 너 요즘 손주 많이 봐주지?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출산 휴가 끝나고 폭직했거든. 어린이집은 너무 어리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봐주고 있어. 아, 맞아. 요즘은 맞벌이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시지. 제가 거들었습니다. 민석이가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쉽니다. 근데 말이야. 처음에는 그저 손주 보는 게 좋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진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체력이 달려. 애들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나이가 있잖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니까 좋은 거 아냐? 그건 그렇지. 근데 문제는 돈이야. 민석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돈이라니? 애 부모가 안 주나? 진수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용돈 줄 테니 간식이랑 장난감 사주세요 했는데 현실은 달라. 애기 먹을 것, 입을 것 장난감에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 병원비는 또 어떻고? 병원비는 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애가 갑자기 열이 났는데 며느리가 회사라 빠질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응급실에 데려갔지. 그날 병원비만 40만 원 나왔어. 며느리한테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냥 내가 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용돈은 받고 있는 거지? 민석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월 50만 원 받아. 근데 실제로 드는 돈은 그 이상이야.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싶고 할아버지 마음이 그렇잖아. 결국 내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은 더 나가.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지. 게다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친구들도 잘 못 만나. 애기 보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우울해하더라고. 데이트도 가고 싶다는데 주말 부부처럼 살고 있어. 진수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고마워하겠다. 요즘 어린이집 보내면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고 하지.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야. 둘째도 가지고 싶다고 하던데. 그 말에 우리 모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우리 세대는 은퇴해도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거네.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부모 용돈에, 자녀 결혼 자금에, 이제는 손주까지. 우리가 돈을 계속 벌어야 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노후에는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과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은 새 친구가 나눈 더욱 현실적인 고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노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손주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 또는 준비하고 계신 노후 대책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술잔이 거의 바닥을 보일 무렵 우리 셋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용돈, 자녀 결혼 비용, 손주 육아까지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진수가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아파트 경비원 자리 알아봤어. 경비원이라고? 민석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응.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퇴직하신다길래 물어봤지. 월급이 180만 원 정도래. 4대 보험에 야간 수당까지 하면 200만 원은 된대. 그래도 밤샘 근무가 있잖아. 나이 들어서 체력이 버틸까?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요즘은 경비원도 쉽지 않대.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더라. 자격증이라고? 민석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응, 신변보호사 자격증이라고 있어. 그거 있으면 월급을 50만 원 더 준대. 난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택배 일을 알아봤어. 택배? 우리가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응. 지금 우리 동네 택배 기사님이 나이가 60이 넘으셨거든. 그분 말로는 하루 10만 원은 번다더라. 근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해. 게다가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 하고. 그럼 결국 체력이 문제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농사라고? 진수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응. 우리 외삼촌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거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요즘은 기계화도 많이 됐고. 근데 농사도 쉽지 않을 텐데. 민석이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해. 주말마다 외삼촌 농장에 가서 일도 돕고 기술도 배우고 3년 정도 준비하면 어떨까 해. 그때 진수가 문득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새로 시작해야 한다니. 민석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있잖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도 만만치 않았잖아. 처음에는 다 막막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든 해냈잖아. 그러게. 나도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 때 부모님들은 이미 은퇴하고 쉬고 계셨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야.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 진수가 마지막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각자 열심히 준비해서 3개월 뒤에 다시 만나면 진전된 얘기 나누자. 나는 그때쯤이면 자격증 시험 결과도 나올 거고. 좋아. 나도 그때까지 택배 일도 알아보고. 나도 농사기술 조금은 배워올게. 우리는 마지막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비록 앞길이 막막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는 동안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대,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그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후를 위한 자격증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 함께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겨울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어느 저녁, 우리는 약속대로 같은 삼겹살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준비해온 이야기들로 가득했죠. 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됐어? 제가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합격했어. 신변보호사 자격증 땄다. 와, 정말? 축하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 시험 준비하면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하는 생각도 들었지. 그래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만하더라고. 어려운 건 없었어? 민석이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나이대가 더 유리한 것도 있어. 경험이 있으니까 실무 문제는 오히려 잘 풀리더라고.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에 좋은 강의도 많고. 근데 그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취업이 되는 거야?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내가 좀 더 알아봤는데 경비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요즘은 시니어 보안 컨설턴트라고 해서 경비업체에서 신변보호 경험자를 많이 찾는데 월급도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더라. 300만 원이면 지금보다 더 많잖아. 민석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면접 보기로 했어. 다음 주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민석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자격증 준비 중이야. 너도? 응. 전기기능사 자격증. 택배 일을 알아보다가 전기 관련 일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전기기능사라.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맞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 전기 이론이 다 수학이더라고. 근데 학원 다니면서 보니까 나이 든 분들이 꽤 많아. 60대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 전기기능사 따면 태양광 설비 관리자로도 일할 수 있대. 요즘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대.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간다더라고. 우리 나이대가 오히려 환영받는데. 오호, 그거 괜찮겠는데? 진수가 감탄했습니다. 맞아. 게다가 시간도 자유롭고 체력적으로도 무리가 없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그때 진수가 문득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어때? 농사 배우는 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더 재미있어. 진짜? 응. 처음에는 힘들었지.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일하니까 온몸이 쑤시더라고. 근데 외삼촌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 스마트팜? 그게 뭔데? Io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온도, 습도 다 조절하고, 자동으로 물도 주고, 이게 바로 미래 농업이래. 어머, 그런 것도 있어? 민석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나도 몰랐는데 농업도 많이 발전했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은 중년들이 배우기 좋대. 경험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만 했던 우리에게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나이와 경험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술자리도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각자의 새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있잖아. 진수가 마지막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은퇴하면 그냥 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맞아.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랬으니까. 제가 말을 받았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많은 기회도 있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자격증도 있고 새로운 기술도 있고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민석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랄까?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자격증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아직 늦지 않았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 나는 말이야.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농사를 배우면서 깨달은 게 있어. 씨앗 하나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그런 것 같아. 어떤 의미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저 땅만 보이는 거야. 근데 매일매일 물을 주고 가꾸다 보면 어느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다 보면 결실을 맺는 거지.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 중인 거네. 씨앗을 심고 있는 중인 거야. 그리고 우리에겐 장점이 있잖아. 진수가 말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거, 책임감이 있다는 거. 이런 건 젊은 사람들도 못 따라올 우리만의 강점이야. 맞아. 그리고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힘들 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응원도 하고. 그때였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일어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자, 이거 봐. 이게 뭐야?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자격증 공부하면서 정리한 거야. 우리 나이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들, 그리고 관련 직종들 여기 다 적어놨어. 우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 응, 찾아보니까 정말 많더라고.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어떻게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꿈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